안녕하십니까? 한 경찰 간부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경찰관이 자신을 112에 신고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알아내서 그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돈까지 오고 갔습니다. 첫 소식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112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옷을 벗은 채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A씨.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경찰 간부 A씨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합니다. 신고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해달란 부탁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지인은 신고자를 직접 만나 진술 번복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줬고 신고자는 경찰에 출석해 잘못 본 것 같다며 말을 뒤바꿉니다. 경찰은 공연음란, 범죄 신고자법 위반,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 간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신고자 정보 유출 외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며칠 전 발생한 거가대교 트레일러 난동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지입죄로 생활이 어려워진 차주가 홧김에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화물기사들의 지입죄의 문제점을 호소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도 대책을 내놓았죠. 그러나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5톤짜리 트레일러가 거가대교에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소동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운전자 57살 김모 씨는 생활고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약이 또 지금 한 당사자는 또 뭐 만료됐다 하고 일감을 못 받으니까 차량 유지비하고 이래 해가 돈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감당을 못 하니까. 화물차 지입죄는 화물기사가 자신의 화물차를 운수회사에 등록한 뒤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화물기사들은 누구 할 거 없이 이 지입죄를 비판합니다. 화물 운임이 가뜩이나 낮은 상황에서 기름값, 차량 수리비 등 고정 비용이 나가고 최고 10%에 이르는 알선료까지 회사에 떼어주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보고도 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니까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사회가. 저뿐이 아니고 모든 화물차 기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에 정부가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 해결책으로 내놨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화물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화물 운임을 일정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건데 화물 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와 회사 측이 11명, 화물기사 측은 고작 4명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내놓고 해도 그쪽에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한에서는 저희들한테는 화물 노동자한테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화물기사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과도한 알선료 규제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제로페이를 아십니까? 말 그대로 수수료가 제로인 결제 수단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이고요. 부산시도 이 부산형 제로페이를 내놓겠다고 했죠. 이에 앞서서 지역은행이 제로페이 개념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어떨까요?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현 금융단지 안에 위치한 한 카페. 고객이 계산대 위 QR카드에 핸드폰을 갖다 대자 스캔이 되면서 자동 결제가 됩니다.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결제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 돈이 이체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적고 금액이 즉각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고 앞으로도 좀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 제로페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맹주들에게는 은행 거래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며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없애자. 그리고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 입금 시간을 줄여드리자. 그렇게만 해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연내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가맹주에게는 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과 똑같이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비율을 신용, 체크카드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하는 등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제로카드가 매력적으로 다가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걸로 저는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혜택이 없으면은 우리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부산시도 일반 상거래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부산형 제로페이를 내년까지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지역은행의 수수료 제로 서비스 실험,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북한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오거돈 시장이 밝히면서 지금 예술계의 반발이 아주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북한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음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의 신뢰도와 부산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건립 등에 드는 2천억 원이 넘는 비용, 또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 부산시의 결정은 곧장 시민사회의 찬반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토론 참가자들은 오페라 하우스를 활용해 젊은 예술인을 키우고 공연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에서 자라고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해외를 떠돌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오페라 하우스가 사실 오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극전한 공연장이 없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무작정 대규모 시설을 짓기보다 부산의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부산에 오페라 1년에 몇 작품이 나오는데요. 자생력이 없으면 아예 안 했으면 싶습니다. 네, 무용하고 우리 연극이 요즘 굉장히 수혜받고 있습니다. 수도하고요. 다시 작은 데서부터 좀 알차게 하는. 하지만 양측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 차원에서 건립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오페라 하우스의 운명은 반드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아세안 문화원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기획 전시전이 열렸습니다. 아세안 문화전은 오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현 외교부 제2차관, 아세안 10개 나라 주한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문화적 연결을 위한 교량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1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놀이하는 아세안 전시를 둘러보며 아세안 국가의 전통 놀이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조명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문화방송, BNK 부산은행이 지역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 부문으로 진행되며 전시 컨벤션 형태의 운영으로 축제형 대회의 모습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부산시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부산 MBC와 부산은행은 홍보와 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롯데그룹 20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 설명회가 오늘 부산 엔젤리너스 아이온시티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롯데 계열사별 직무와 전형 방법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롯데는 하반기 신입사원과 인턴 공개 채용을 이달 5일부터 시작하며 식품과 관광, 서비스와 유통 등 7개 부문 45개사에서 1,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공장 건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9살 정모 씨와 70살 장모 씨가 지하 4m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철근 설치 작업을 위해 건설용 승강기에 타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 40분쯤엔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39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등 부산 지역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는 김성규 부산시 지하안전팀장이 어제 오전 자택에서 심정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팀장은 연일 계속되는 도로 하부 집안 탐사와 관련해 야간 근무를 하면서 업무의 부담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지러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평소와 달리 일찍 귀가해 쉬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